재밌고도 놀라운 정신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정상회담. 안녕하세요, 정경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알았어. 얼른 공개할게요. 안 그래도 지금 바로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꽉꽉 채워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홍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뵙네요. 또 만났네. 네, 또 만났네. 예. 노래 받아줄 줄 알았지. 아. 네. 지난번 녹화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할 걸.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하면서 생각났던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아쉬웠던 거는 없지만 집에서 한잔했죠. 예. 그 어떤 술을 자주 마십니까? 청탁을 가리지 않는. 저는 막걸리 좋아합니다. 막걸리, 두부김치, 파전 이런 거에. 예. 두부김치 좋죠. 오늘은 집에 가서 교수님 두부김치 드시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부터 확인해야겠죠. 하나씩 보여주세요. 첫 번째 힌트. 교수님. 예, 이 택배 박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쇼핑과 관련된 주제입니까? 쇼핑도 관계될 수 있는. 쇼핑도 관계가 돼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보여주세요. 이거는 SNS인데 이게 왜지? 뜯어가지고 나 이거 샀지롱 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건가? 세 번째 힌트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카지노 칩? 이게 뭐죠? 대충 알 것 같다 했는데 세 번째에서 약간 흔들립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오늘 주제는 행위 중독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행위 중독. 이게 뭔지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행위 중독, 과연 어떤 질환인지 오늘도 사연 먼저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도박에 빠져 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도박 빚으로 집안이 박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진절머리 난다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셨고요. 그 후로 마음을 다잡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버지가 수업 시간 내내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안 보내면 학교로 찾아온다며 협박해서 점심시간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붙여드렸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 전화가 오지만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안 받으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삐! 어디서 좀 돈 좀 빌려봐봐라. 아르바이트 하니까 대출이라도 좀 받아보던가. 우리가 같이 도박을 해야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어른 말을 잘 들어야 잘 풀리는 거라고. 빨리 돈 붙여라. 급하다. 그런데 최근에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이혼한 엄마를 찾아가서 구걸을 한다는 겁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댁에 가서 밤낮으로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냥 이대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답일까요? 대체 도박이란 늪에는 왜 빠지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뭔가 여기 지금 고구마 100개를 콱 먹은 듯한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도박 중독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혼한 어머니, 외할머니까지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 막 찾아가는 것 같아요. 상태가 꽤 심각한 거죠? 꽤 심각한 상태죠. 여러 가지 중독 중에서도 특히 도박 중독이 정말 힘든 그런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주제가 도박 중독은 아니잖아요. 행위 중독인데 도박 중독과 행위 중독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행위 중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위 중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도박 중독입니다. 쇼핑 중독도 사실은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서부터 더 심각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현대의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도박 중독은 저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근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웠던 알코올 중독도 그러면 술을 마시는 행위 중독 아닌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중독을 가장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알코올이라는
화학 물질 그 자체가 지금 중독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무슨 행동을 하는 그렇죠. 중독이군요. 약물이 아닌 행동에 대한 중독이라는 거죠. 그 사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망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구나라는 걸 주변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행위 중독은 신체적인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청소를 더 오래 한다거나 남들보다 이런 것도 다 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결국 판정하는 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적게 하면은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무슨 기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루에 뭐 10시간씩 게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학교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프로게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저처럼 쇼핑을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 중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되게 이제 중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슷한 물건 근데 이제 여러 개 사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까먹고 또 샀잖아요. 까먹고 있는 걸 또 샀더라고요. 제 친구는 택배 아저씨가 그랬대요. 두 번째 힌트. 저는 이게 왜 지금 행위 중독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요즘 우리들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애거든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아예 없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중독이 되지 않을 수 있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라고 봐요. 뭐 악기 연주니 뭐 그림 그리는 거니 그런 취미생활이 다 없어졌잖아요.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취미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취미생활은 우리 문화 아니에요. 요새 젊은이들한테는 특히 이제 스마트폰,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밖에는 갖고 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행위 중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심각한 도박 중독이거든요. 가장 강력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돈 따는 거와 관계된다는 얘기예요. 쾌락, 이 기쁨. 이거는 돈이 생기면 그러니까 돈 따는 기억이 100번을 잃더라도 그게 남아있는 거죠. 나 한 번 된다. 그래서 한 방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추격 도박이라 그러는데 여러 100번을 잃어도 나 한 번만 다 하면은 그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아까 이 증례에 나온 그런 식으로 다 망해도 생각이 왜곡이 되는 거죠. 언젠가 한 번 딸 거야. 이 도박 중독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럼? 약물 치료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그 자극에 좀 휩쓸리지 않게 하고 아까 알코올 중독 치료에 쓴 약을 좀 쓰기도 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도박 중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박할 돈을 못 얻는가 밖에는 도박할 돈이 없는 가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도박하는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데리고 올 때는 갚아줄 테니까 대신에 너 병원에 치료받으러 와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엄마가 갚아줬으니까 다음번에도 갚아주겠지? 도박을 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최소한도의 뭐 직장 생활 그거 말고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이것만 했네.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행동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행위 중독이란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진짜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다양성.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이걸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오늘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뭐 즐거웠고 네. 정경훈 씨 보는 것도 즐거웠고 네. 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네. 좋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교수님이 좀 나랑 친해진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보면서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안녕!